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 캠핑장 허가 절차입니다. 질문, 국도공사가 진행 중인 곳에 농지를 매수해서 오토 캠핑장을 하려고 합니다. 매도인이 농지 전용 허가와 소하천 조명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이곳에 자동차 야영장 허가 기준을 확인하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원래 야영장업은 여러 가지 법령으로 만들어진 곳에서 영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워라밸 시대가 되면서 캠핑장 수요가 늘어나고 또 인명사고가 늘어나자 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의 등록업으로 규정하여 그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몇 가지 기본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2조에 보면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그래서 다목의 야영장업이 있고 야영장업은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5년 2월 3일 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추가하고 야영장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29번째로 등록해서 건축허가 및 개발행 허가를 통한 야영장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영장업을 하려면 국토계획법 등의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 여부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그리고 국어점용 허가 등 이런 허가 기준에 맞아야 하고 또 캠핑장 내외부 시설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등록 기준과 또 그리고 건축법에 맞아야 하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이 정한 안전위생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야 야영장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법의 관광객 이용시설업이기 때문에 조금 옛날과 달리 야영장업이 조금 까다롭다 얘기고, 두 번째, 야영장업 시설은 국토계획법의 21가지 용도 지역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다릅니다. 야영장 시설은 도시지역의 전용 주거지역은 법에서 금지되고 표를 보시면 1, 2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법이나 조례에서 허용되지 않도록 돼 있고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안 되는 거고 지자체장이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죠.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은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이나 일반 상업은 야영장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도시의 가장 중심이니까 그건 조례로도 안 되는 것이나 근린 상업이나 근린 상업에서는 조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유통상업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공업지역은 전용공업과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아예 안 되는 거고 중공업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다만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원칙적으로 다 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한적으로 안 되는 것이나 일정 자격이 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해서 허용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농지 또는 임야에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는 국토계획법의 21가지 용도지역에 규정되어 있지만 국토계획법에서 타법률로 위임한 용도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존산지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 곳 등은 그 법률 규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76조 5항에 있죠.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발전 및 농업인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인 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사업은
야영장업을 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수산자원관리법의 행위 제한을 받는 곳에서는 어빈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야영장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농어빈 자격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이곳에 두 가지 야영장업의 공통기준, 그러니까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업에 대한 공통기준이 있으며 또 개별 기준도 있는데, 야영공간은 일반 야영장은 천막당 15제곱미터 이상이고 자동차 야영장업은 차량 한 대당 5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며, 자동차 야영장의 진입로는 1차선 이상이 돼 1차선이면 적정한 곳에 교행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야영장은 4m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되는 것이나 자동차 야영장은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6m 이상 또는 2차선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보면 야영장의 진입로는 구급차,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은 출입이 원활하도록 적치물이나 방해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야영장 진입로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맞아야 합니다. 그 진입로의 너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개발 면적에 따라 다르고 허가권자가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통상 일반 야영장은 너비 4m 이상이면 되나 자동차 야영장은 너비 6m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이면 관광진흥법의 1차선으로도 허가가 가능하므로 국도공사의 진출입로 도면에 주변 현황도로와 연결 부분을 미리 확인해서, 그러니까 이곳은 주변에 4차선 국도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국도가 완성되면 거기서 이제 진출입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진출입로와 이 사업하려고 하는 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미리 확인해서 주변 국유지에, 사업부지 주변에 국유지, 뭐 도로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국유지가 있다면 차량의 교행 공간을 확보해서 개발행위허가 부서와 잘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야영장 내의 건축물은 건축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법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이 정도는 뭐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죠. 다만 이 면적 이상의 건축물이거나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야영장은 수련시설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야영장 시설에는 기본시설인 야영택, 텐트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야영택이 있어야 하고, 운영자가 제공하는 편익시설, 야영시설, 또 야영용 트레일러, 야외 공연장 등이 있어야 하고, 취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이 있어야 하며, 족구장, 어린이 놀이터 등 체육시설도 있고, 소방시설, CCTV 등이 있어야 하는 등, 특히 이 자동차 야영장은 다양한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매도인이 이미 허가받은 농지전용 허가 및 국어점용 허가에 대한 승계입니다. 계획관리 지역과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농지전용 허가가 어렵지 않고, 기존 허가가 취소되면 농지보존 부담금이 환급됩니다. 그러므로 매매잔금 일부를 남기고 전용 목적을 야영장으로 변경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또한 소하천구역을 점용 허가를 받은 목적이 농업용인데 이것을 진입로 및 주차장 등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도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마을 안길 및 농로가 국유인 국어이므로 이 국어를 활용하여 교행차로를 확보하면 소하천 정비계획과 허가권자의 의견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야영장업은
일반 야영장과 자동차 야영장업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야영장업은 1988년 12월 31일부터 관광진흥법의 관광이용시설업으로 되었고, 일반 야영장업은 2015년 1월 29일 이전에는 비교적 자유로웠으나 야영장 사고가 급증하자 일반 야영장업을 관광진흥법의 등록사업으로 규정하고 2015년 8월 14일 전기안전관리법 등 야영장 안전위생 시설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적합하고 대도시에서 가까우면서 주변에 관광 유원 시설이 있는 곳이라면 사업성은 충분할 것입니다.